나이가 들어가면 누가 불러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초대 받았는데 안 가면 그 다음에 초대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어릴 때는 친구 만들기가 쉬웠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릴 때는 그냥 옆에 있었으니까 같이 놀았으니까 친구였다 그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가 사랑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맞다. 또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옛날 친구가 있으니까 또 이제 이미 끝난 건 아니죠. 이 친구라는 게 절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심리학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평생지기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같이 친하게 지낼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친구들이 좋으냐? 어떤 친구들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 네네네. 그러네요. 좋을 것 같아요. 좀 하시는 분야랑 또 분야에서도 또 뭐 팁도 주고. 만났을 때 좀 편안한? 편안한, 불편하지 않은 친구. 네. 그렇죠. 옛날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어린애들한테 친구란 무엇이냐? 누가 친구냐? 물어봤어요. 애들이 딱 두 가지를 대답을 했어요. 나를 때리지 않는 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노는 애. 사실 그게 때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만나서 재밌는 사람.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저도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만나서 재밌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요새 같으면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약속 시간 직전에도 우리가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취소한다. 미안하다. 예전에 이런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약속해 놓고서는 전날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람 맞히는 거예요. 혼자서 찻집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타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일자리에서도 이런 직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근무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 네, 출근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맞춰 출근하시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어려운 게 아닌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누가 불러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초대 받았는데 안 가면 그 다음에 초대 못 받는다. 나타나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만 저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김춘수님의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누가 제 이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디에 막 제 이름이 등장했다. 그럼 되게 흐뭇해서 두고두고 막 또 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도 사실 나를 알아주는 걸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비서로 나오죠. 미란다 프리슬리라는 역할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패션계의 거물인 거예요. 이 무서운 버스가 아주 멋진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서 비서 2명이 역할이 뭐였냐면 드레스 입고 딱 서 계신데 그 뒤에 한 발짝 뒤에 서 있다가 누가 손님이 쫙 와요. 그러면 거기다 뒤에 살짝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누구입니다. 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버스가 알아보는 것처럼 막 너무 다정하게 친근하게 말을 붙이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 것.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뿐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덤 그랜트라고 경영대 와튼스쿨 교수인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강연이 완전히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 했던 강연이 자기가 또 이제 연구와 결과를 바탕으로 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평이 나온 거예요. 이 젊은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우리한테 배울 게 훨씬 많다. 배운 게 없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혹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이걸 하나만 바꿨어요.
똑같은 내용과 이론과 데이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를 바꿨는데 나중에 평이 많은 걸 서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뭐 엄청난 좋은 평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남이 내 얘기하면 더 좋아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을 좋아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피하죠. 예전과 지금과 친구 사귀는 게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 좀 더 우리가 정적인 사회였다고 하나요? 이렇게 변화가 좀 적은 사회였죠. 여기서 쭉 자라나고 한 직장에서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적인 사회죠. 변화가 많은 세계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하는 일도 바뀔 수 있고 동적인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는 데서 친구 사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학교 다닐 때 친구 사귀기 쉽잖아요.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점심만 같이 먹어도 친구죠. 그런데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달라진 얘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국이 좀 더 정적으로 한 친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기도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친하시죠. 그런 친구들의 개념이 그쪽에서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게 좀 뚝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한번 딴 데를 옮기면 멀리 타주로 가면 정말 얼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기보다는 또 쉽게 또 이웃에서 또 누굴 만나고 이러는 관계더라고요. 친구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 사귀기?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